수정 명령어가요,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move, rotate, scale, 그 다음 erase. erase는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삭제 명령어. 딜리트 키 누르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move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copy. 얘는 복사입니다. move는 이동이고요, copy는 복사입니다. 얘하고 또 비슷한 게 있는데 array. 얘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또 copy하고 비슷한 명령어가 있는데 mirror. 얘는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offset. 자, 이렇게 있고요. rotate는 회전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명령어는 없고요. scale은 축척이란 뜻이 아니고 크기란 뜻입니다. 크기. 그 다음 stretch, 늘리기. extend, 이건 연장하기죠. 그 다음에 lengthen, 길이라는 뜻입니다. erase하고 비슷한 명령어가 break, 아니 trim부터 갈까요? 이거 자르기였죠. break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거 끊기. 그 다음에 explode, 분해. 근데 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rim, break, explode와 반대되는 명령어가 join입니다. 이건 결합. 그 다음에 divide, 등분하기. measure, 분할하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수정 명령어입니다. 이 내용을요, 한 이틀에서 3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ove부터 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array까지. 자, move하고 copy는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한 데 비해서 이동하는 거냐 아니면 복사되어지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해요. 얘가 이렇게 이동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럴 때 이동 명령어 쓰는 거죠.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점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선의 끝점과 사각형의 이 끝점이 서로 일치하고 있죠. 네, 바로 사각형의 이 끝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점에 일치되어지는 거죠. 네, 이 사각형의 이 끝점을 베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기준점이요. 최종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점이 일치되고 있죠. 기준이요. 이 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기준이 돼서 이 점으로 옮겨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하기.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윈도우, 크로즈 다 됩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뭘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요. 기준점이요. 기준점 클릭하고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베이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준점. 그 다음 목적지. 세컨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이동되어졌죠?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이거 상대 극좌표죠? 100만큼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또 볼까요? 네. 클릭하고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상대 좌표로도 움직이네요. 다시 볼까요? 자, 해당 방향으로 50만큼 이동. 맞나요? 네. 거리를 이용해서, 즉 좌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오스냅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카피를 할 겁니다. 카피. 자요. 똑같이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똑같아요. 베이스 포인트 똑같이 물어봅니다. 자, 클릭하고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복제된 거 맞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도장 찍듯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카피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클릭했습니다. 자, 어레이. 아까 어레이라는 명령어 있었죠. 네, 그 어레이가 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열하기. 그러면 제일 먼저 ent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이거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개수를 넣어줘야 돼요. 5개. 그러면 세컨 포인트 물어보죠. 자, 배열되는 거 맞습니까? 이때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였어요. 세컨 포인트란 위치는 여기요. 처음 베이스 포인트에서 그 다음 객체가 나올 베이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격은 요만큼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간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러면 100mm 간격으로, 이렇게 100mm 간격으로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3개, 2개. 자기 자신 포함해서 5개. 이번에는요, 제가 가상의 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 2개의 선 사이에 5개를 배치하고 싶어요. 간격을 아나요? 모르죠. 자, 카피. 이것도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점은 여기지만 끝나는 점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array, 그 다음에 아이템의 개수 5개. 근데 세컨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그 오른편에 보면 뭐가 있어요? 피트. 피트가 맞추다란 뜻이에요. 이 피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활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 옷을 사러 가면 옷을 입어보죠. 거기를 피팅룸이라고 해요. FITTING, 피팅. 그 자동차 F1 경기 보면은요, 자동차 막 돌다가 갑자기 자기 차고로 딱 들어가요. 피트인 한다고 해요. 피트가 몸에 맞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추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피트.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간격은 몰라도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 그려봤었죠? 이번엔 얘를 좀 그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나 둘 다 어레이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어레이를 활용한 예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걸 카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서클, 여기 있는 거죠. 반지름 4 하나, 서클, 반지름 5 하나.
트림으로 잘랐고요. 자, 카피. 여기 있는 게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 다시 떠볼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5 하나, 서클 반지름 10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20 하나, 카피. 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트림. 자, 다시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흰색 선이 되는 거죠. 다 됐네요. 카피하니까 금방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은, 배열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간격으로 객체를 복사하는 것, 그게 어레이예요. 근데 최종 결과물의 모양에 따라서 크게 배열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렉탱귤러 어레이, 두 번째는 폴라 어레이, 세 번째는 패스 어레이. 세 가지예요. 이 어레이가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폴라. 이렇게 하죠. 사각형 배열, 원형 배열, 경로 배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요. 렉탱귤러, 패스, 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렉탱귤러하고 폴라하고 패스 할 건데, 렉탱귤러는 방금 전에 했던 패스의 어레이 기능 있죠? 아니, 카피의 어레이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골뱅이 30, 30. 30에 30짜리 사각형을 그렸어요. 어레이.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떠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배열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사각형 배열인지, 경로 배열인지, 원형 배열인지. 자, 먼저 렉탱귤러요. 사각형 모양이 나왔나요? 전체가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요. 전체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하는데, 여기 리본이 싹 바뀐 게 보일 겁니다. 컬럼이 있습니다. 컬럼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숫자를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우는 이렇게 갑니다. 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건 숫자입니다.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10칸 혹은 4칸, 10줄 맞나요? 3줄. 근데 여기 그립 있죠? 이 그립만 가지고 움직이셔도 돼요. 그립을 클릭한 다음 움직여 보세요. 자,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수량이, 그러니까 크기나 수량을 바꿀 수 있고요. 요 안쪽에 있는 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방향과 간격이 됩니다. 비트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그 다음 10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개수를 그러니까 토탈 전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레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벨은 Z축으로 복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큐브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보셨죠? 큐브가 평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의 방향으로도 올라가죠. 네, 큐브처럼 Z 방향으로 복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보시죠. 이렇게요. 5개 비트윈을 50mm 간격으로. 자, 맞나요? 수량이 많아서 헷갈리죠? 한 3개만 해볼까요? 3개, 3개, 3개.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네. 굳이 이렇게 Z축 방향은 안 써요. 그러니까 무시. 그 다음 클로즈 어레이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오소시에이티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소시에이티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연관성이란 단어입니다. 연관성을 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결합이 돼 버립니다. 아이템과 아이템이 결합이 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누르면, 그러니까 끄면 이렇게 회색이고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지금 켜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다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요. 5개, 6개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근데 이거 하나,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는 수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지우고 싶어요. 얘만 빼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얘네 모두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하나 바꾸면 다 바뀌어요. 자, 보세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edit source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객체를 하나 제가 수정을 해보죠. 제가 이렇게 수정을 딱 했더니 나머지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템 한 개는 수정이 안 돼요. 오소시에이티브는 아이템이 한 번에 변경이 돼 버려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관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연관 배열의 개념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관 배열을 쓰는 이유는 설계가 픽스되지 않을 때. 무슨 얘기냐면 설계가 이거 이대로 진행해. 이렇게 컨펌이 나야 돼요. 허락이 나야 돼요. 근데 야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 좀 이거 보류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걸로 그냥 고정해버려. 이거 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쓰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아이템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explod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요거요. 분해하기. 하나로 묶여있는 걸 다 낱낱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하기. 그러면 이렇게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면 연관성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수정이 다시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원형 배열을 할 겁니다. 원형 배열을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예제들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제가 서클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50, 그 다음 렉탱글 30,20. 자, 이동을 할 건데 여기 여기 미드 포인트하고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가 일치되게 할 거예요. 이동하기, 사각형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죠.
중간점이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원이 필요하고 원의 중심이 필요해요. 정확하게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중심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자, 어레이, 이번에 이걸로 가볼까요? 폴라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할 중심 좌표를 넣어주세요. 자, 중심 좌표 딱 넣었더니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이템의 개수,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비트윈은 각도입니다. 각도. 몇 도 간격이냐? 지금 60도 간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30도 간격으로.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360도. 아이템 12개. 네. 그럼 30도 간격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로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그러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레벨은 아까 봤던 Z 방향으로. 역시 오소시에이티브 있습니다. 요거 끄고. 그 다음 로테이트 아이템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하나 줄까요? 그러면 6개. 자, 보세요. 중심을 향하지 않고 각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로테이트 아이템을 눌러야 다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디렉션. 디렉션은 방향이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과제물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여기만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있는 요선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총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쭉 돌아가면서 완성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레이를 이용한 거예요.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중심선이겠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한 개만 그리는 겁니다. 한 개만.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자, 트림. 그리고 어레이. 중심점 클릭, 폴라. 중심점 클릭합니다. 전체 개수가 4개. 근데 문제 있는 거 보이시나요? 터진 방향이 돌아가고 있죠. 이거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래요.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옵셋 3mm, 트림.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 중심선이 삐쭉 더 나가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3mm, 트림. 이렇게요. 여기도 안쪽으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카피해 볼까요? 카피.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삐쭉 나오는 거 있죠. 얘가 필요한 거예요. 트림. 자,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치 프로퍼틱스. 네.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6개가 필요한데 트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얘도 필요 없어요. 볼까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어떤가요? 한 번에 다 완성이 됐나요? 네, 한 번 해보시죠. 자, 똑같죠? X라인 0도선 하나, 30도선 하나, 90도, 150도. 자,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에 반지름 11mm 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홈이 하나 있죠. 요건 뭐냐면 키홈이라는 겁니다.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해요. 뭐냐면 기계 쪽에서는 동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혹은 움직여서 이렇게 힘을 전달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축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마찰력에 의해서. 그런데 막 세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막 빨리 돌아가면 헛돈단 말이죠. 그러면 동력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네모난 쐐기를 박습니다. 이걸 영어로 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구멍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고 축에도 홈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쐐기를 딱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쐐기 때문에 축과 구멍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건 이제 동력 전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26mm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죠. 그리고 요 끝에다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옵셋 26mm. 그러면 홈 끝이 여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죠. 6mm입니다.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 옵셋 6mm. 아이고, 6mm란다. 옵셋 3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죠. 트림.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 배웠어요. 필렛. 트림 모드여야 되고요. 반지름 0이고, 그 다음 멀티플 쓸 겁니다. 멀티플은 여러 번 쓴다는 얘기예요. 멀티플. 원과 수직선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수직선과 원이. 그러면 트림 대신에 굉장히 빨리 되죠. 자, 다음 보시면 서클 반지름 19.5.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5. 자, 여기 있는 반지름은 중심선이고요.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그 다음 옵셋 3mm. 그 다음 트림으로 중심선들, 나머지 중심선들을 다 잘라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다든지 패턴을 짜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 패턴들을 잘 짜셔야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겠습니다. 요만큼만 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여기 중심선까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짜시면 되겠고요. 자, 서클. 자, 보시면 여기 7mm로 되어 있죠. 근데 직경이 7mm란 뜻이에요. 다이아메타 7mm, 7mm. 옵셋 7 나누기 2.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트림으로
끊으세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다시 필렛으로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말 그대로 딱 절반만 만들어질 겁니다. 요게 이제 저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옵셋 5mm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바깥이 이만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여기다 이렇게 홀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트림 얘는 지우고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원이죠. 반지름이 22입니다. 그러면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딘지 모르지만 22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 22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22짜리 원을 그리면 교차되는 지점이 나오겠죠. 바로 거기가 중심입니다. 서클 22, 서클 22, 서클 22 맞나요? 네,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크 배웠어요. 시작 끝 반지름이요. 시작 끝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첫 번째는 손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크라는 명령어로 쉽게 그리는 겁니다. 자, 어레이 선택을 하고요. 폴라 중심점 클릭하고 그러면 한 번에 만들어지죠.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7mm. X라인 버티컬 수직선이죠.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원은 필렛이 안 돼요. 그래서 필렛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필렛은 그러니까 안 잘려요. 필렛 원은. 그래서 나중에 트림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옵셋 15mm. 네, 매치 프로퍼틱스 중심선이고요. 다시 옵셋 17.5mm. 서클 반지름 6mm. 서클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 접선에서 탄젠트 접선으로. 다시 볼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해되셨나요? 네, 트림. 이런 경우는 경계를 지정하고 자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옵셋 3mm. 자, 트림. 다시 서클 53.5mm. 서클 60mm. 자, 여기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옵셋 24 나누기 2.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반대쪽은 삭제.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얘는 4개죠. 개수가. 그 다음 다시 어레이
폴라 12개. 그 다음 옵셋 3mm.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필렛. 아이고. 필렛 반지름 30. 옵셋 3mm. 트림. 아이고. 네. 그리고 이 안쪽에도 트림.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이 되겠죠? 네.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버티컬 옵셋 22mm. 그 다음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아이고. 필렛 반지름 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mm. 트림으로 잘라내면 기본 모양 됐고요. 자, 여기에 원이 들어가요. 반지름 10mm 짜리인데 무슨 의미냐면 이 원에 접하면서 바로 여기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옵셋 10mm 이렇게요. 서클 10mm. 이해되셨나요? 이 원이 반지름 10mm죠. 그런데 이 원에 접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원을 10mm 옵셋하면 여기 어딘가에 중심선이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이 원과 이 수평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중심선이란 뜻인 거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습니다. 트림으로. 중간에 이렇게 끊어요. 필렛. 다시 또 필렛. 이거. 그런 모양이 나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수평선이 30, 수직선이 20.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이 중심점인 겁니다. 옵셋 30, 옵셋 20. 여기 교차점이 중심점인 거고 반지름 40.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원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트림 중간에 하나 끊어주세요. 그러면 원도 정리가 돼요.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그러면 모양 나왔죠? 어레이. 자, 다 선택하고요. 폴라 방식입니다. 수량은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그 위에 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레이 0도 방향 하나, 60도 방향 하나, 300도 방향 하나. 자, 중심선으로 만들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즉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그 다음 이 안쪽에 서클 다이아메타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옵셋 3mm 그래 놓고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그 다음 이 작은 원에서 이쪽 큰 원으로 선을 그리는데 탄젠트에서 즉 접선에서 탄젠트 접선으로 그리세요. 탄젠트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 필렛 반지름 2mm 자 여기는 경계를 보시면 여기가 경계가 짜투리가 남아요. 그냥 트림하면. 그래서 반드시 트림할 때 반드시 경계를 지정해 놓고 트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이렇게 잘릴 수 있습니다. 필렛 반지름 4mm 그 다음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은 3개 필렛 반지름 30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모양 완성됐습니다.